안녕하세요. 이기된 변호사입니다. 정관의 변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정관의 개념인데요. 정관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 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사업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존재 양식을 제시하면 물론 영리 실현의 기본적인 방법에 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 혹은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대해 항구적인 불변성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법은 영리단체로서의 기업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자는 취지에서 정관 변경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구의 수정, 구두점의 수정, 가감도 정관 변경이며 절대적 기재사항 혹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상관없이 정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은 모두 정관의 변경으로 봅니다. 정관 변경의 범위와 주식회사의 동일성인데요. 우선 정관 변경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 상호 등 어떤 사항이든 변경 가능하다고 보며 내용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에 원시정관에 정관 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한 규정만은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므로 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이 사회 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도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특정인에 한해 적용 혹은 적용 배제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에 의해 회사의 동일성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동일성은 법인격이 존속하는 한 유지됩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요.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소집 통지와 공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 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합니다. 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Y회사는 2007년 코스닥에 등록된 카메라 렌즈 부품 제조회사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총 4만 주, 1주당 금액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Y회사는 최근 신규 사업을 모색하면서 주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Y회사의 주식 10%를 가진 주주 A는 이러한 주금액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회사는 주주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금액을 인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등기 문제입니다. 정관 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정관 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기재한 때 또는 등기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의 소급표 문제입니다. 정관 변경에 소급표를 갖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통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있기 전에 정관 변경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변경 등기가 있기 전에는 회사 채권자도 정관 변경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며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소급 적용을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관 변경의 한계입니다. 우선 주금액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을 만원으로 인상한다면
그 차액만큼 주주에게 추가 납입을 하게 하거나 주식을 병합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주식의 병합은 단주 처리의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에 의하든 총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 비율대로 신구주를 병합하는 방법이라면 단주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Y회사는 주금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당 금액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인데요. 그런데 주금액 인상은 주주로 하여금 주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게 해야 하므로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총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사안에서는 A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주금액 인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금액의 인하입니다. 주금액의 인하는 주식 분할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주의 액면이 10,000원인 주식을 2주로 분할하여 액면을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분할은 특별히 주주나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관의 기재사항 중 1주의 금액을 단순하게 인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므로 자본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입니다.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하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태 설립사항은 역사적 사실에 속하므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변경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부 조건부 변경인데요. 변경된 정관 규정의 효력 발생을 시기부 또는 종기부로 하는 것은 회사법 관계에 별다른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허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 조건 혹은 해제 조건으로 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정관의 조건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